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보험 준비를 할 때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까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아마 암과 뇌, 심장 질환 준비를 가장 중요하게 공통적으로 떠올리실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실비 보험만큼이나 필수 보험으로 여겨지는 3대 진단비 제대로 준비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강의 시간 집중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에는 오늘은 생명 손해보험사 효율적 가입 방법을 주제로 전문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오늘 보험 플랜 119 통해서 꼭 필요한 3대 진단비 준비와 함께 효율적 보험 가입 팁까지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 플랜 119 여러분들의 모든 보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많은 전화 주시고 1:1 무료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메시지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많으면 많을수록 든든한 3대 진단비 제대로 준비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김성중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다다익선 3대 진단비에서 오늘 말씀드리겠는데요. 5월 한 달 이미 이제 마지막 주에 다다랐는데 5월 한 달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각종 뭐 가정의 달 행사도 많았고 그리고 경조사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보험회사에서는 어떤 이슈가 있나 한번 봤더니 그 특판들 그리고 가정 플랜 그리고 효도 플랜 등 각종 한정판들이 굉장히 좀 많이 스치고 지나갔는데요. 그 플랜들을 잘 잡으신 분들은 좋은 보장을 딱 가져갈 수 있는 좋은 시점이었는데 그 마지막으로 오늘 남은 플랜 하나 제가 들고 나왔는데요. 다다익선 3대 진단비. 3대 진단비 중에서도 특히나 암에 대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암 진단비. 우리 암보험 너무도 많이 갖고 계신데요. 암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이 아예 없으신 분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하나씩은 갖고 있는 게 이 바로 암 진단비 보험인데요. 얼마 전에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요. 땡땡 카드사에서 뭐 고객 유치세 고맙고 회원을 오래 유지해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보험으로 넘어가면서 보험 플랜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암이 1억 원을 보장을 해준대요. 단돈 2만 원에. 그래서 너무 싸서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보니까 면책 기간이 2년이라는 기간이 90일 이후에 2년 이후에 100%가 지급이 되고 고해감이 6천이고 일반암이 4천인데 일반암 중에서도 생식기암이라든지 유사암, 특정 유사암 같은 소해감들이 분류가 너무 많이 돼 있더라고요. 싼 이유는 싼 보험의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내용을 가만히 살펴봤더니 우리 전화로나 TV로 이렇게 가입하신 분들 나 1억 암보험 있어 한 2억 정도 보장돼 하시더라도 암보험의 자체는 모든 암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모든 암. 이런 생식기암, 유방, 자궁, 난소, 전립선, 방광, 요로암 요런 암들도 일반암으로 진단비가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대장정막내암. 왜 대장정막내암이 요즘 특히나 이렇게 유사암이나 생명보험 소외감으로 빠져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 내시경 검사 같은 거 많이 하죠. 건강검진할 때. 그럴 때 굉장히 많이 발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장용종 같은 경우는 일반 용종이 있고 편편용종인데 편편용종이 이제 악성이 되면은 암으로도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잘 걸리는 암들이 보험회사에서 점점 축소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암까지도 지금 현재 일반암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 회사를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암보험회 같은 경우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너무나 많이 가입하고 계세요. 우리 주위에 암 걸린 환자 수만큼 암보험을 많이들 갖고 계신데
보시면은 그만큼 많이 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3명 중에 1명 걸린다고 하죠. 그럼 나머지 2명은 돈만 내시는 경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안보험료 보험료 지수는 그 수많은 안보험들이 많기 때문에 좀 저렴한 편입니다. 최근에 3월 달에 경험생명표를 발표하고 나서도 안보험은 한 11% 정도 업계 평균 11% 정도 다운이 됐는데요. 이만큼 안보험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과잉 공급이기 때문에 싸졌다는 점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고해감이 메인이 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화로 가입하거나 TV에 가입하듯이 고해감은 잘 걸리지 않는 암들이에요. 혈액암이니 골수암이니 림프암이니 뭐 회사마다 10대 고해감, 5대 고해감 뭐 이렇게도 나눠지기도 하지만 보통 고해감들은 잘 걸리지 않는 그렇지만 치료비가 많이 드는 질병 중에 하나인데 이건 특약으로 가져가셔도 굉장히 저렴하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해감은 특약으로 반드시 가져가고 반드시 중요한 거는 중심이 돼야 되는 거는 일반암, 모든 암이 기본적으로 보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대 진단비. 너무 잘 아시죠? 보험 좋아하시는 분들. 근데 보험을 모르시는 분들은 안 타먹으신 분들이나 주위에서 보험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은 보험에 대해서 소중함을 별로 모릅니다. 하지만 보통 예전 증권 같은 게 보면은 뇌출혈이나 뇌졸중만 보장이 되는데요. 반드시 뇌혈관 진단, 이 진단자금 하나 정도는 1,000만 원이 됐든 2,000만 원이 됐든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제 어린이 보험이나 특판으로 가끔 뇌혈관 진단비가 500이나 600 정도 나왔는데 저도 보험을 많이 들고 있지만 이 진단비 자체는 1,000만 원이 조금 넘을 정도로 굉장히 조금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뇌출혈은 혈관이 터져야지만 오는 마지막 단계의 질환이고 그 다음에 뇌경색 굉장히 많죠. 뇌졸중을 포함하고 있는 뇌경색. 그리고 최초의 발병이 될 수 있는 뇌혈관 진단비. 초기에 진단될 수 있죠. 우리 아이 60부터 69까지 뭐 지주막 하출혈이라든지 대뇌동맥류라든지 상세불명의 뇌혈관 질환이 다 포함되어 있는 이 뇌혈관 진단비를 반드시 가져가면 되는데요. 이번 달 굉장히 좋았던 게 이 뇌혈관이나 그리고 허혈성, 협신증을 포함한 그리고 허혈성 질환들 요것까지도 보장되는 플랜들이 혈압이 있건 당뇨가 있건 고지혈증이 있더라도 되는 특판 한시적 판매들이 굉장히 좀 많이 해서 많이 선풍을 끌었는데요. 그 부분 너무 아까워요. 우리 보험회사들이 보면은 이번 주까지 판매합니다. 다음 주까지 판매합니다. 이러고 나서 연장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딱 한 번 연장하더니 사라져버렸습니다. 아웃돼버렸는데 또 좋은 플랜이 나오겠지만은 정말 이 뇌혈관 진단비랑 심혈관 진단비가 1,000만 원씩 들어갔었거든요. 이게 언제까지 5월 8일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가 됐었는데 이 부분들은 나이도 이제 성인들 특히나 이렇게 가입하시기 좋게 나왔었는데 이 부분은 좀 사라졌으니까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반드시 허혈성하고 뇌혈관 진단비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가장 손해율을 많이 나타내는 질병, 상해, 후유장애. 후유장애 굉장히 옛날 증권들 보면 다 조금씩 뿐이 없으세요. 100에서 많아야 1000. 그나마 생명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재해상해 후유장애 1억 정도 있으신 분들도 있고. 적으세요. 나 1억만 있으면 되지 않겠냐. 아닙니다. 이거 많을수록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한 10억을 넘게 가지고 있는데요. 이 후유장애는 물론 장애인이 되면은 굉장히 많은 돈을 지급하겠지만은 각종 수술이나 질병을 통해서 남게 되는 후유증이 반드시 동반되거든요. 그 후유증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기 때문에 무한 반복적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손해율이 900% 가까운 보험회사에서 손실이 큰 담보 중에 하나인데요. 보험료가 상해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저렴하죠. 오히려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더 비싼 형태를 띠고 있고요. 질병 후유 장애 같은 경우는 납기를 보장 기간을 길게 하면 좀 비싸지는 형태를 두고 있습니다. 이건 후유 장애표 예시 우리가 강의에서도 많이 설명을 들었지만 치매가 보장되고요. 그리고 눈이나 시력에 대해서도 멀거나 한쪽이 안 보이거나 했을 때 이 퍼센티지도 보장을 해줍니다. 치매보험을 따로 들었더라도 들지 않았더라도 중증 치매의 40% 그리고 중증 치매의 60% 경증 2점 CDR 2점에 40% 정도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1억이 가입되고 있으면 4천만 원이 나오게 되는 현상을 나타내죠. 그리고 디스크 같은 거, 척추체 질환, 그리고 고관절이나 연골, 뭐 약관이 사마님이 바뀐 이후로는 당연히 고관절 20%, 그 무릎관절 20% 해가지고 예전에는
따로 합산으로 지급했는데 지금은 각각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손가락, 발가락, 그리고 다쳤을 때, 그리고 십이지장이라든지 간폐장, 그 기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보상을 해주고 있고요. 손가락, 발가락도 마찬가지겠죠. 물론 이런 관절 부위는 상해 후유장의 연관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나머지 질병에 대한 후유증으로 무제한적으로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후유장애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금액 또한 약관이 개정되면서 저렴해진 편이니까 반드시 이렇게 종합보험을 가입할 때, 생명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재해상해 후유장애를 반드시 추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손해보험 쪽을 가입하실 때는 상해 후유장애,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 하나 정도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거 가입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험업계 거의 센세이션이라고 할 정도로 좋은 특약인데요. 납입면제. 이 납입면제는 굉장히 우리 생명보험의 예전에 CI보험이나 아니면 종신보험에 있던 좋은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내가 질병에 걸리거나 진단을 받거나 큰 수술을 했어. 그러면 일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럼 보험금 내는데 큰 부담이 되는데, 이 납입면제라는 제도는 요즘에는 경미한 진단마저도 보험 혜택을 납입면제를 주고 있습니다. 이 납입면제가 들어있는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은데요. 납입면제 같은 경우는 나 암 걸렸을 때 납입면제, 우리 30세 미만까지 되는 어린이 보험은 유사암까지도 납입면제가 되는 회사가 있습니다. 유사암 아시다시피 경계성 종양, 갑상선, 그리고 상피내암, 우리 연기암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제자리암이라든지 요 암에 걸려도 각각 지급하면서 납입면제 되는 회사들이 쏙쏙들이 출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뇌졸중, 심근경색 진단 시에도 납입면제, 그리고 50% 후유장애 시에도 납입면제. 이 외에도 회사별로 말기, 신부전증, 간질환, 폐질환 이런 거에 대한 납입면제. 또 어떤 특이한 회사는 이런 게 걸렸을 때 총 보험료를 대신 한꺼번에 돌려주는 납입지원 특약이 있는데요. 이 납입면제 특약이 들어가 있는 우리가 종합보험이나 아니면 담보를 여러 개 가입할 때는 반드시 이 제도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큰 이득을, 큰 리스크에 대한 보장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장전막내암도 일반암을 주는 회사는 일반암 납입면제가 되겠죠. 납입면제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제가 이번 달 한 달 5월에 가정의 달 특판들 한번 쫙 살펴봤는데, 여기 보시면 암보험 같은 경우 이렇게 딱딱 뭐 일주일 판다, 2주일 판다 하다가 한 달 마지막 달까지 오긴 했는데요. 모든 암이 4,000입니다. 고해감, 일반암, 유사암 다 4,000. 그리고 유사암 같은 경우는 2,000 각각 제자리 경계성 중에 2,000씩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좋은 게 활증이 붙지 않습니다. 이 뜻은 아픈 사람들도, 질병이 있던 사람들도, 예전에 325, 뭐 유병자 플레 이런 것들 다 활증 붙어 있거든요. 일부 비싸긴 하지만 이런 보험들은 지금 건강한 사람들과 동일하게 적용을 해준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해감들이나 아니면 갱신형 암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보험들 하나씩 가지고 계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암이 4,000, 유사암 2,000. 이 유사암을 반드시 체크하세요. 유사암. 특히나 여성분들 유사암 건강검진 시, 그리고 유방 같은데 만모통이 있다가 유방암으로 연기암, 특히 연기암 같은 경우 일반암 보험금 안 줍니다. 유사암 가입하셔야지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런 플랜 이번 주까지 연장을 해놨기 때문에 65세까지도 활증이 없는 보험료가 건강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에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리고 4,000만 원, 2,000만 원, 그리고 수술이나 항암 치료비도 500만 원, 그리고 양성 뇌종양까지 500만 원까지 지급하는 플랜이 있는데요. 이 플랜이 비싸냐? 물론 일반인들이 암을 비갱신형으로 가입을 한다고 하면은 갱신형보다는 당연히 비쌉니다. 갱신형보다 3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비싸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은 납기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납입 기간은 20년, 25년, 30년. 길게 가셔도 되죠. 그리고 암 진단 자금은 100세까지는 아이들은 있어도 좋겠지만 저희 나이 때나 우리 부모님 세대는 90세까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90세 이전에 진단을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험은 혜택을 딱 걸렸을 때 받고 이렇게 혜택을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입 연령은 15세부터 65세까지도 가능하시고요. 물론 65세 이후 플랜도 당연히 준비가 돼 있죠. 그리고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건 이달
끝납니다. 이달까지. 그리고 알리님의 간소화. 직업이 무직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직업, 어떤 위험한 일은 상관없고요. 직업 상관없고 5년 이내 10대 중대 질환. 암이나 백혈병, 에이즈, 간경화, 당뇨 이런 거 있더라도 고지만 하시면은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3개월 이내 치료죠. 물어만 봅니다. 무슨 치료가 있냐. 근데 중대한 질환을 지금 현재 앓고 있거나 뇌종양이라든지 백혈병이라든지 이런 질환을 치료 중이신 분은 안 받아줍니다. 그리고 운전하냐 안 하냐 이거 물어보고요. 암, 에이즈, 간경화, 백혈병 외에는 거의 다 승인이 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보험회사에서 굉장히 제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좀 많이 신경을 쓰는데요. 특히나 보험 사고가 있을 때 보험금을 타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좋은 상품을 가입해서 잘 유지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내가 실제 사고가 났을 때 우리 주식이나 펀드 같은 것도 보면은 수익률이 굉장히 좀 많이 나면은 그 상품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고 또 아니면 마이너스가 되면은 다시는 뭐 이렇게 하기 싫을 정도가 되잖아요.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도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제대로 된 보험료 아니면 그 이상의 보험료를 받아먹는 게 중요한데 거기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게 바로 이 알릴 고지사항이에요. 분쟁의 소지가 가장 많이 되고 있고 이 알릴 고지 요거를 우리가 대부분 숨기거나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보상받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삭제 이렇게 돼 있죠. 삭제 딱 삭제하고 아까 말했듯이 직업하고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신증 그리고 심장에 관한 질환, 간경화, 뇌졸중, 당뇨병, 에이즈. 만약 예를 들어 뭐 지금 간경화가 걸려가지고 간경화로 투병 중이신 분은 가입이 좀 힘드시겠죠. 그 외의 분들은 고지가 간소화돼서 누구나 다 가입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간편보험 참고로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체크를 해야겠는데요. 간편보험도 굉장히 좀 좋아졌어요. 우리 325, 2년, 3년, 그리고 최초 4년 전에 나왔을 때부터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무해지 간편보험하고 납입면제까지도 생기는 그리고 2년 이내 경증 질환도 심사를 통해서 인수를 하는 이 조건을 벗어나면 가입이 안 됐지만 이 조건이 걸리더라도 심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뇌혈관이나 허혈성 그리고 유사암 진단비까지도 들어간다는 거 간편보험에서도 65세 이상 분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물론 나이에 따라서 이대성인병은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체크 포인트 한번 짚고 넘어가면요. 우리가 보험 반드시 이것만은 있어야 된다. 뭐 수많은 특판들이 쏟아지긴 하지만은 우리 30세 미만 왜 30세 미만 구분 지었냐면요. 그 우리 보험 드실 때 보면은 그 어린이 보험도 30세까지 드실 수가 있는데요. 이 질병상해 후유장애 한증권에 3억에서 그리고 질병 5천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5천만 원 그리고 3억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3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제한이 내 폭이 굉장히 넓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꼭 가져가시고요. 암, 뇌혈관, 심혈관 요거 적당히 좀 준비를 해두세요. 미리미리 어렸을 때 싸니까. 그리고 성인들 31세에서 40세 종합보험 하나는 평생 가져갈 거 하나는 꼭 있으셔야 됩니다. 기본보험. 그리고 평생 해지 안 할 기본보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은 여유가 안 되지만 지금은 결혼도 하지 않고 막 사회생활 시작하더라도 종합보험 기본이 있고 나중에 좀 여유가 되신다면 진단자금별로 이렇게 조금씩 추가하는 방식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51세에서 60세, 65세는 요즘 치매 오래 사시잖아요. 치매보험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성분 같은 경우는 유사암 그리고 2대 진단비 체크해서 추가적으로 넣으시면 될 거고요. 65세 이후에는 이미 이제 자녀분들 다 키우시고 은퇴를 준비하시는 시점이지만 이상하게 잘 다치세요. 상해보험, 일부 갱신형 진단비 상해보험 저렴하게 젊은 사람들과 같이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상해보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타 상속 증여 뭐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5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 가지고 진단자금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보험은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금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중 전문가와 라이프 플래너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다다 익선 3대 진단비 준비하실 때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은요, 가장 걱정이 되는 게 보험료의 부담일 텐데요. 얼마 남지 않은 가정의 달 5월에 이 3대 진단비 납기일을 조정해서 보험료의 부담은 최소화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유사암 진단비, 암 진단비에서 가장 중요한 유사암 진단비도 폭넓게, 그리고 이 병력 있으신 분들도 표준체와 같게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5월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유리하게 3대 진단비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도요. 전화, 문자 활짝 열려 있으니까 연락 주시고 속 시원하게 해결해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강의 내용 정리해 드리고요. 보험 이슈 체크 시간 이어갑니다.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생명 손해보험사 효율적 보험 가입 방법인데요. 오늘은 든든한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김규식, 김성중 두 분의 전문가 계시는데요. 자, 생명보험사와 또 생명보험, 손해보험 이 두 가지를 아직도 좀 구분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도 좀 헷갈리는데요. 김규식 전문가님, 네. 일단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네.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는 보장 범위와 특징에 따라서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구분 지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 차이점은 주계약과 특약의 특징에 따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주계약의 경우를 보면 생명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주계약이 일반 사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손해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상해 사망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의료실비보험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험은 가입하고 싶은 특약이 있으면 주계약을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특약의 특징을 나눠서 보면은 생명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수술비나 입원비와 같은 큰 진단비 위주로 되어 있는 반면에 손해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서의 작은 질병, 상해와 같은 작은 질병도 충분히 보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또 간단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생명보험회사는 회사 명칭 뒤에 생명이나 라이프라는 이름이 붙게 되어 있고요. 손해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회사 명칭 뒤에 해상이나 화재와 같은 명칭이 꼭 붙게 되어 있습니다. 예, 각각의 역할이 다르다고 합니다. 주계약과 특약에서 각각의 특징 짚어주셨는데 생명보험은 일반 사망을 보장하고 또 손해보험은 상해 사망을 보장한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김성중 전문가님, 이 생명보험사에서 말하는 일반 사망과요, 네. 손해보험에서 말하는 상해 사망 어떻게 다른 걸까요? 예. 일단은 뭐 비슷한 듯 큰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라기보다는 일단 손해보험에서는 상해로 인한 사망이고요. 생명보험에서는 재해랑 상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좀 약관에 중요하는데요. 우연적인, 외래적인 3대 요소가 끼면은 이제 재해에 대한 손실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약관이 좀 중요한데, 손해보험에서 상해 약관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보면요. 뭐 고의를 자신을 해쳤다든가, 뭐 심실상실 등의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라든가, 예. 그리고 보험을 누군가 들어주고 그 사람을 해쳤다든가,
그리고 계약자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리고 전쟁이나 외력, 무력 행사 또는 혁명, 반란 폭등 등 이런 거 그리고 전문 등반, 뭐 위험한 스포츠 그리고 그런 걸 했을 때는 그런 걸로 인해서 상해 사망이나 상해로 인했을 땐 보장을 하지 않는데요.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고의를 자신을 해친 경우 또 심실상실 등의 의사를 자유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에는 보험금을 지급을 합니다. 또 그리고 보험 수익자 고의를 해친 경우 똑같이 마찬가지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심실상실 등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예. 그 지급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재사망보험금까지 지급을 하는데요. 좀 어느 뭐 예전에 그 9.11 뭐 테러 사건 뭐 이렇게 많이 비교하는데 그 테러잖아요. 외부의 침입에 의해서 그 사망을 당한 건데 그럴 때는 생명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하는데 손해보험회사는 원래는 지급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보험을 잘 아시는 분들은 뭐 건물의 붕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명분을 삼아 가지고 뭐 소송을 통해 가지고 상해 사망도 받기는 하겠지만은 원칙적으로는 재해랑 사망은 뭐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반 사망과 상해 사망의 그 미묘한 차이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좀 별도로 가입을 해야 하는 이유가 궁금한데 하나로 준비하면 참 좋잖아요. 네네. 예. 예, 앞서 김성준 전문가가 말씀드린 것 같이 예, 사망보험금은 좀 더 보장 범위가 넓은 생명보험으로 준비하시는 게 맞고요. 예, 특약의 경우를 살펴보면 특약의 경우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생명보험회사들은 만기가 100세가 아닌 80세 만기로 되어 있어요. 좀 짧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100세까지 보장해 줄 수 있는 손해보험으로 준비하시는 게 더 유리하겠고요. 네, 마찬가지로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생명보험회사는 특약이 주기적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갱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 이유로 손해보험으로 100세까지 보험료가 오르지 않게 비갱신형으로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습니다. 네. 또 운전자 보험이나 일상 배당 책임과 같은 특약은 손해보험 특약으로 준비하시면 훨씬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생명보험은요, 일반적으로 좀 만기가 짧고요. 특약도 역시나 좀 갱신형이 많기 때문에 그 보완을 위해서도 손해보험 가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좀 더 효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실까요? 보험은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 그 예전에는 보험사가 같이 있었는데 이제 어느 보험사들이 규모가 커지고 외부 세력들도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수십 개의 보험회사들이 분류를 해놨는데 나라에서 이제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밥을 먹더라도 뭐 몸이 다치더라도 각각의 목적에 맞게 뭔가 투자를 하고 하기 때문에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을 적절히 구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냥 이렇게 제가 딱 구분을 드릴게요. 그냥 물론 어린이 같은 경우는 생명보험, 손해보험,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생명보험, 손해보험 있겠지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 상속이나 증여 목적이 아니면 생명보험으로 보장성을 갖고 가기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우세요. 그 특이하게 보장 기간 짧고 그리고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보험 쪽으로 그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이라든지 진단자금이라든지 각종 진단자금이나 후유장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손해보험 그리고 운전자나 뭐 자가용 화재보험 이런 건 당연히 손해보험이 하는 역할이죠. 그리고 그 연금이라든지 아니면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반드시 생명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좋은데요. 우리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아유, 지금 돈이 없는데 무슨 보험을 가입하냐. 뭐 이런 얘기 많이 맞아요. 하시는데 그 보험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저축을 하고 또 어딘가 투자를 하고 대출금을 상환하듯이 우리 생활의 그 금융적인 일부예요. 리스크적인 자산이고요. 그 소득이나 지출에 대비하게 맞게 그 자산 관리를 운영을 잘 형성을 하셔가지고 그 보험을 적절하게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를 따져보시고 소득과 지출을 따져보셔가지고 보험을 체크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이렇게 막 전화로나 아니면 무슨 뭔가 좀 특별하다 보여가지고 막 이것저것 가입하신 분도 많으신데 꼭 나한테 맞는 그런 보험인지 꼭 따져보고 준비를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각의 역할이 다르다고 합니다. 일단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요, 손해보험 쪽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종신보험 생각하신다면 생명보험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한 말씀 먼저 김규식 전문가님께서 해주시죠.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 보험사별로 수없이 많은 상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되게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가장 정석적이고 기본적인 방법은
제일 먼저 의료 실비보험 1차적으로 확인을 하셔야겠고요. 그리고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는 좀 더 보장 범위가 넓은 생명보험사로 준비를 하시고 진단비나 수술비, 입원비 같은 특약은 손해보험 쪽으로 준비하시는 게 훨씬 경제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성중 전문가님도 마지막 말씀 부탁드릴까요? 예, 이렇게 보험은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겠지만 보험, 좋은 설계사를 통해서 설계를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상품이 있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고나 아니면 사람이나 물건이나 뭔가 피해가 있을 때 그 또한 제대로 받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좋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좋은 설계,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보장까지도 확실하게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험 반드시 금융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입료 대비, 그리고 보장 범위 대비 이런 걸 반드시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내가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 같이 쓰면 좋겠지만은 과연 나한테 맞는 보험들, 꼭 필요한 보험들 추가적으로 지급하실 때 반드시 종합적인 그 상담을 통해 가지고 준비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김규식, 김성중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보험 이슈 체크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보험에서 크게 나뉘어져 있는 생명보험과 또 손해보험의 정의를 알아보고요. 이것들을 이 특징을 이용해서 보험을 구성하는 현명한 방법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나에게 어떤 상품이 적절한지 좀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고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화 주셔도 1:1 상담 가능하고요. 문자로 짧게 남겨주셔도 저희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걸려온 전화가 있다고 하네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시청자님 연결되셨어요. 예. 예,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지금 보험료가 조금 부담이 돼서요. 예.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 전화드렸어요. 저희가 증권 받아봤는데요. 지금 보험료 21만 원 정도 되니까 예, 조금은 그 정도요. 비싸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예, 30대 초반이에요. 30대 초반이시고요. 지금 직장 생활은 하고 계시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보험료가 좀 어느 정도 줄어들면 부담이 덜 되실 것 같나요?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대요. 알겠습니다. 보장은 그래도 중요하잖아요. 뭐 특별히 가족력이나 병력 있으실까요? 건강합니다. 따로 그런 건 없고요. 자, 예. 종신보험 가지고 계세요. 사망 보장 좀 필요하다고 느끼셨나요? 솔직히 그건 친구한테 그냥 들은 거라서. 아직 결혼은 안 하셨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김규식 전문가님 연결을 해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예,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올해 30대이신 남성분의 증권 보내주셨습니다. 삼성생명의 종신보험 2016년도에 특약 80세 만기 상품 준비해 두셨고요. KB손해보험에서는 단독 실비보험 1년 갱신 상품 가지고 계시대요. 월 납입되는 보험료 21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자, 문의사항 다시 살펴볼게요. 보험료가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는 남성분께서 연락 주셨는데요. 아직은 건강하다고 하시고 종신보험의 필요성도 딱히 모르겠다고 하셨는데요. 김규식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보험료가 부담되신다고 전화를 주셨어요. 예. 네, 바로 지금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종신보험부터 볼게요. 예. 지금 일반 사망보험금이 1억 원 있고, 그다음에 2대 진단비가 각각 2천만 원, 암 진단비도 2천만 원 있고요. 일단 보험은 필요한 것만 잘 가입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예. 보험료가 부담되신다고 하셨는데 일반 사망보험금 보시면 1억 원이 돼 있어요. 예. 각각 회사별로 좀 다르지만 일반 사망보험금을 최대로 낮추면 4천만 원까지 낮출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감액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고 계시는 19만 원 중에 절반 이하로 떨어지실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사망보험금에 크게 니즈가 없으시다 그러면 예. 4천만 원으로 감액을 하셔서 보험료를 절반 이하로 줄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약을 한번 살펴보면은 생명보험 쪽에 특약이 있는데 보시면 여기 갱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은 지금은 30대 초반이라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예. 40대, 50대가 넘어가면 80세까지 계속 갱신 10번 이상 되니까 부담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 생명 쪽이 아닌 손해보험 쪽에, 그러니까 100세까지 보장이 되고 갱신이 되지 않은 손해보험 쪽으로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주계약은 감액을 4천만 원까지 해서 줄이시고
특약은 전부 다 삭제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손해보험 쪽으로 특약은 다시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KB 손해보험에 있는 단독 12보험은 지금 별도로 건드리실 건 없어요. 예. 전에는 이게 단독 시비가 없었지만 이게 단독 시비로 나오면서 이렇게 15,000원 저렴한 금액의 의료 시비 보험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실비 보험은 단독 실비 보험 15,000원은 그대로 유지를 하시고요. 예. 그리고 삼성생명 종신보험 있는 거는 주계약 1억 원은 4천만 원으로 낮춰서 보험료를 줄이시고 그리고 특약에 있는 거는 손해보험 쪽으로 바꾸셔서 갱신이 되지 않고 100세까지 보장이 되도록 가져가시면은 보험료가 지금 21만 원 정도인데 15만 원, 16만 원 정도로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잘 듣고 계시죠? 지금 예. 이 자리에 김성중 전문가님 계신데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예. 예, 시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일단 김규식 전문가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다른 말씀 좀 추가적으로 더 드릴게요. 예. 일단은 실비 같은 경우는 이 K 그 회사가 굉장히 좀 저렴합니다. 업계에서 가장 보험금 지급도 잘 되는 편이고요. 왜 그러냐면 여기 회사는 1년 동안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좀 다른 회사보다 동일 가격에서 할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저렴하고요. 실손은 1년 갱신형 15년 재가입 100세 만경이기 때문에 15년마다 변경된 약관을 따라가요. 그래서 올해는 A사에 들었다. 내년에 이 회사 마음에 안 들어 B사로 가도 되고요. C사로 가도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셔도 됩니다. 실손은 또 소멸형이고 의료보험하고 연계된 사업이에요. 그래서 실손은 별도로 보시면 되고요. 계속 가져가시면 되고요. 일단 삼성생명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장단점을 내가 말씀드릴게요. 장점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물론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일찍 가입하시면은 저렴하고 사망보험금을 준비를 하실 수가 있고 사망보험금 자체는 나중에 이제 해지환급금도 높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특약을 보시면은 이거 3년, 5년 뭐 이렇게 갱신형들 이거 지금 되게 싸 보이지만은 나중에 많이 오를 수가 있고 계속 내셔야 돼요. 평생. 나중에 할아버지, 할머니 되시들 때까지도 계속 내셔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보험료 싸지만 많이 비싸질 테고 뇌출혈 그리고 암도 뭐 대장정막내암, 유사암, 특정성이 구분되어 있고 제가 아까 이런 보험 안 좋다고 했잖아요. 뇌출혈, 뇌졸중이나 뇌혈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급성신경계에서 원래 있는 거고 그리고 다 갱신보험료 안 좋고 그리고 암 진단비 조금뿐이 없는데 그리고 많이 분류되어 있고 이런 보험 안 좋은 보험이에요. 이런 특약은 지금이 아니라도 언젠가는 삭제를 하시게 될 거예요. 물론 초기에 타드신다고 하는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생기면 도움이 되겠지만 일단은 길게 확률적으로 보신다면 좀 안 좋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했듯이 추가적인 플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요즘 손해보험도 진단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고 담보가 좋아졌기 때문에 다 넣으면은요 엄청 비싸요. 30만, 40만 원 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여기서 보시면 요즘 무해지환급형도 있고 또는 90세, 뭐 100세까지 가셔도 괜찮지만은 진단자금을 좀 적절히 뇌혈관, 심혈관, 그리고 후유장애, 그리고 입원 각종 수술도 다 넣으셔도 진단자금하고 납기만 조금 조절해도 10만 원 초중반까지도 충분히 가면서 납입면 이제 가능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험을 생각하시는 거 비싸다고 느꼈고 그리고 내 보험이 좀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느낀 거는 이제 관심이 생기신 시점이시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반드시 요즘 그런 보장성을 평생 가져갈 걸 준비를 해두세요. 그리고 종신보험은 우리가 평균 수명이 늘어납니다. 그쵸? 늘어나고 있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경험생표가 또 발표가 되더라도 그 보험료는 싸질 수가 있어요. 사람이 오래 사니까. 그러니까 종신보험은 나중에 애들도 생기고 가정의 책임이 따르거나 아니면 내가 돈이 너무 많아. 상속이나 증여를 준비해야 돼. 그러면 종신보험 그때 너무 종신보험도 좋은 상품도 너무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거보다 더 좋은 상품을 하셔야지만 하루에도 빨리 지금 리모델링을 하셔야지만 우리 시청자님한테는 이득이십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십시오. 그럼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시청자님 김규식 전문가님께 마지막 리모델링 포인트 이어서 들어볼게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생명보험 특약을 손해보험 쪽으로 옮기셔야 되는데요. 손해보험 쪽으로 보시면 만기가 100세 만기까지로 갈 수가 있습니다. 또 갱신형을 비갱신형으로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강의에서 김성주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보험의 2대 진단금이죠. 뇌출혈 진단금하고 급성 심근경색 진단금인데 이거는 보장 범위가 최말단입니다. 범위가 가장 좁기 때문에 손해보험사에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으로 준비하시면 보장 범위가 더 크게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기존에 가져가셨던 특약, 진단금하고 보장은 그대로 손해 쪽으로 옮길 수가 있으니까요.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도움이 좀 되셨죠? 예. 자, 가지고 계신 삼성생명의 종신보험은요, 사망보장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뭐 앞으로 오를 수 있는 특약들도 빼고 주기약도 최대한 줄여드렸고요. 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보험료는 줄이고 비갱신으로 필요한 보장들을 채우는 방법 살펴드렸습니다. 예. 자, 어떤 보장들로 채워갈지는 방송 끝나고 또 저희가 도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 전화 연결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문자로 짧게 남겨주셔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 열어볼게요. 자, 261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40대 중반 남성입니다. 사망보험금은 어느 정도로 가져가는 게 적당할까요? 자, 아마도 가장분이신 것 같은데 뭐 가족 구성원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만 김성주 전문가님, 예. 좀 대략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네. 이분이 좀 저희 쪽에 전화를 주셨으면 참 고맙겠네요. 그러게요. 너무 이렇게 예. 뭉뚱거려져 있는데 40대 중반 당연히 종신보험 필요하죠. 필요한 시점이고 있어야 되는데 이 사망보험금 어떻게 가져갈까? 물론 소득이 어떻게 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자녀 한 명당 우리가 20살까지 키우는데 대학 졸업 때까지 평균적으로 통계적으로 그냥 수치를 말씀드리면 한 3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럼 두 자녀가 예. 있다고 하면 6억 정도가 만약에 지금 1살짜리 아이가 있다고 하면 한 20에서 25년 정도는 보장이 되셔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렇지만 6억 정도의 보험료를 가져가기에는 너무나 큰 보험료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은 일반 종신보험도 중요하지만은 그 정기보험이나 아니면 다른 특약들을 좀 합쳐가지고 좀 저렴하게 가져가는 방법이 있어요. 뭐 알뜰 종신보험도 예. 있고 아니면 일반 종신보험을 하나 그냥 평생 가져갈 거 나중에 뭐 연금 전환해서 쓰실 목적 자금으로 쓰신다고 하더라도 하나 정도 있다고 하면은 나머지 부분은 이제 정기보험 아니면 정기특약을 넣어가지고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 되는데 그 어느 정도를 가져가야 될지는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직업마다 그리고 버는 수준마다 예. 다 틀리기 때문에 저희 쪽에 전화를 한번 주시면은 거기에 맞게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왕이면 좀 알뜰하게 정기보험 이용해서도 준비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전화 주시고 자녀의 수나 연봉에 맞춰서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하나 더 살펴볼게요. 자, 036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생명보험사에 종신보험만 2건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손해보험사 상품으로 변경해야 할까요? 자, 김규식 전문가님, 오늘 이슈체크 시간에도 이야기 나눠봤잖아요. 좀 네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지금 가장 기본적인 의료 실비보험은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생명보험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 기본적으로 병원에 갔을 때 내가 쓴 카드나 현금 값을 돌려받을 수 있는 의료 실비보험을 먼저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생명보험사만 2개 있다 그러면 보험료가 아마 부담이 좀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이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크게 필요하시다고 않으시면 최저로 낮추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약은 갱신형이고 80세까지 만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손해보험사로 변경을 하셔서 보험료가 오르지 않고 100세까지 보장이 되도록 가져가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실비부터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망 보장에 대한 니즈가 크지 않다면은요, 뭐 일부 특약들은 좀 손해보험에서 챙겨가시는 거 추천드렸습니다. 문자 하나 더 열어볼게요. 자, 오하나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딸이 대학생이 됐는데 종신보험 준비해 줘야 할까요? 자, 김성중 전문가님, 과연 따님에게 사망 보장이 필요할까요? 예. 사망보험 글쎄요. 오히려 대학생이 되었으면은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요? 그 학자금이라든지 예. 나중에 시집갈 돈이라든지 돈 들어갈 때가 정말 이런 게 많잖아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일단은 종신보험보다는 물론 요즘 종신보험
연금 형태, 저축 형태 최저 보증이 늦기 때문에 일부 회사나 일부 분들이 추가납을 통해서 저축처럼 많이를 활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요런 질문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그 저축하고 종신보험은 반드시 비교가 돼야 됩니다. 그 최저 보증이 3%짜리들이 요즘 많이 있는데요. 많지는 않죠. 한 두세 군데 회사가 있는데요. 그 최저 보증을 통해 가지고 추가납을 하고 또 저축하고 또는 연금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쓸 것인지 그걸 정확히 판단하지 않으면 그거는 비싼 종신보험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예. 요즘 뭐 그 SNS나 아니면은 각종 회사에서 컨셉을 잡고 이 종신보험을 저축처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요. 왜냐하면 저축이 그 이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 질문이 만약에 거기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고 하면 뭐뭐 종신인데 저축처럼 활용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기간을 좀 짧게 정하시고 추가납을 통해 가지고 큰 목적 자금을 하면은 오히려 저축보다 큰 효과가 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종신보험으로 한다고 하면은 필요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고요. 저축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준비를 해주시면 좋죠. 물론 장점 하나 있어요. 어리기 때문에 싸다는 거 종신보험 예. 싸게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건 있지만은 종신보험보다는 이제 저축이나 이런 것들을 골고루 적정하게 분배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핵심은요. 저축 용도로는 종신보험 아니라고 합니다. 따님 돈 들어갈 곳도 많은 시기인 만큼요. 다른 식으로 그 돈을 좀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세한 상담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문자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9002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3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암 진단비 1,000만 원 가지고 있는데 부족한 걸까요? 자, 3대 진단비 에 속하는 암 진단비니까 역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텐데요. 김규식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30대 후반이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직장이신데 암 진단비 1,000만 원은 좀 낮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치료를 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퇴직을 권고받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암 치료 기간 동안에는 수입이 없게 됩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암 진단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고요. 또 암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을 옆에서 계속 지켜봐야 그렇죠. 되기 예. 때문에 간병비 또한 부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 진단비 30대 후반이라고 하셨으니까 최소 연봉에 비례해서 최소한 1년에서 2년 사이의 연봉을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연봉이 3천만 원이라 그러면 최소 진단금은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은 가져가셔야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암에 걸리게 되면은요,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을 감안해서 더 충분하게 준비해 보실 것을 좀 추천드렸습니다. 1, 2년치의 연봉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세한 상담 전화 주시면 도움 드릴게요. 자, 시간 관계상 오늘 상담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들 보험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023153-2662번 많은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013-3366-0110번 문자 메시지도 많이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